1985년 평양, 남한에서 온 소프라노가 무대 위에 섰습니다. 수천 명의 북한 관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듬이 울려 퍼지는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옆 사람이 일어섰고 또 옆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지 35년, 정치도 이념도 군사 분계선도 막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가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아무도 몰랐던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들을 오늘 처음 꺼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곡 한 소절에 갑자기 눈물이 맺히는 순간, 왜 우는지도 모른 채로 그 노래가 뭔가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오래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한국 가곡이 그런 힘을 갖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노래들은 누군가의 가장 아프고 가장 간절한 순간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수십 년째 부르고 있는 5곡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그 가사 한 줄이 쓰이기까지의 이야기. 곡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곡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알고 나면 그 노래들이 전혀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홍남파는 잡지사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계몽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온 출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잡지는 폐간됐습니다. 서울의 방 한 칸에서 그는 가밤을 샀습니다. 고향인 경기도 화성 남양면으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지금 우리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홍남파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폐해진 농가들이었습니다. 일제 치하 10년. 동네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집 처녀 봉선이 찾아왔습니다. 오빠, 이제 서울로 다시 가시면 바이올린 소리 못 듣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곡만 들려주세요. 홍남파는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리랑을 캐려 했습니다. 그런데 활이 현을 긋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서글픔과 울분이 뒤엉킨 그 감정이 스스로 음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봉선화였습니다. 1920년 시인 김영준은 이 곡을 듣고 가사를 붙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짓밟히는 조선민족의 처지를 담아서 올 밑에 선 봉선화, 네 모양이 처량하다. 노래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 일제의 눈에 띄었습니다. 총독부는 이 곡을 금지했습니다. 부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래 불렀습니다. 집 안에서, 산속에서, 장터 뒤편에서. 금지할수록 더 멀리 퍼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홍남파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홍남파는 1941년 4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근대음악의 아버지가 봉선화를 만든 그 사람이 43세에 죽었습니다. 그의 딸 홍정임은 수십 년 후 이렇게 썼습니다. 그 서슬퍼렇던 일제 치하에서 아버지가 버티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그의 이름은 친일 논란 목록에도 올랐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총독부의 명령을 따른 곡 몇 편이 빌미였습니다. 그 노래들을 만든 당시 그는 이미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 판단이 옳은지 오늘 여기서 가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압니다. 봉선화는 그가 가장 자유로웠던 시절에 태어났고 그 노래를 부른 수천만 명의 입술 위에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봉선화에서 40년이 흐른 뒤 또 하나의 가곡이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조용한 곳에서 1964년 강원도 깊은 산속 25살의 청년 장교 한 명이는 최전방 초소 근처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격전지로 유명한 백암산 일대. 6.25 전쟁이 끝난 지 11년이 지났지만 이 지역은 그 흔적이 그대로였습니다. 막사 주변의 빈터에 채소를 심으려고 삽을 꽂으면 흙 속에서 사람 뼈가 나왔습니다. 해골이 나왔습니다. 탄피 조각, 녹슨 철목. 이 계곡에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순찰 중 한 명이 소인은 능선에서 작은 불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 썩어 쓰러진 나무 막대 하나. 이름도 계급도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묻어줬는지도 모릅니다. 고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 막대를 비목이라고 합니다. 나무로 만든 비석. 한 명이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렸을지 생각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산속에서 이름 없이 사라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쓴 가사가 비목입니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작곡가 장일남이 이 가사에 곡을 붙였습니다. 1964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능선에 서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산속에 묻힌 그 병사의 나이가 어쩌면 오늘의 내 아들과 같은 나이였다면. 그런데 이 이야기에도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곡이 탄생한 그 해, 한국에서는 이미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목이 나오기 2해 전인 1961년, 서울의 한 음악교사가 KBS 라디오 프로그램 의뢰를 받았습니다. 6.25 전쟁 11주년 기념방송. 주제는 조국의 산하. 작곡가 최용섭. 그는 고향 강화도 친구 시인 한상옥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금강산 이야기였습니다. 최용섭은 강화도 출신입니다. 강화도 평화전망대에 서면 북한 땅이 손에 잡힐 때 보입니다. 그가 살아온 시간 내내 금강산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곡이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그런데 훗날 최용섭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조국이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내 대표곡 그리운 금강산은 없었을 겁니다. 내 노래가 태어나지 않아도 좋으니 분단은 있어선 안 될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유명한 곡이 태어나지 않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분단이었기 때문에. 1985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공연. 강양무대에서 소프라노 이규도 교수가 이 곡을 불렀습니다. 북한 관중 수천 명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이 글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장면입니다.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오프닝의 그 평양 무대가 바로 여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곡을 부르기 전날 밤, 이규도 교수에게는 결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국이 제시한 가사와 자신이 알던 원래 가사가 달랐습니다. 연습 내내 고쳐진 가사를 불렀지만 무대 위에서 그녀는 원래 가사로 불러버렸습니다. 고향이 평안북도 의주, 월남한 실향민이었던 그녀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연 후 그녀는 호텔방에서 귀국일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워서. 이 장면 하나에 그 시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 아직 더 큰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방향을 바꿔봅니다. 지금까지는 전쟁과 분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사랑. 1910년대 대구 15살 소년 박태준은 개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 건너편에는 신명 여자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록이 없습니다. 박태준은 그 여학생을 혼자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함양으로 갔습니다. 마산에서 교사가 됐습니다. 그 여학생을 보지 못한 세월이 쌓였습니다. 마산에서 청년 시인 이윤상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박태준은 이윤상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 청라언덕 신명여학교 여학생.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품었던 그 마음. 이윤상이 말했습니다. 그걸 노래로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탄생한 가곡이 동무생각입니다. 1922년 박태준의 나이 22살. 봄의 교양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필적에 나는 흰 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 가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짝사랑, 말도 못한 마음. 그게 이 나라 최초의 가곡, 탄생 배경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른이 된 그 사람은 이 노래가 전국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을까요?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인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박태준은 훗날 이윤상의 고종사촌 여동생과 결혼해 사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짝사랑의 주인공은 역사 속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노래만 남아서 지금도 불립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청라언덕 봄볕 아래 혼자 그 여학생을 바라보던 소년의 마음이 함께 울립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 가장 길고 가장 잔잔한 이야기입니다. 1932년 이은상은 고향인 경남 마산을 떠나 서울에서 산 지 10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제목은 가고파. 부제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가 있는 그 버색에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이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1932년 1월 8일 동아일보에 이 시가 실렸습니다. 이듬해 평양 숭실전문학교에 다니던 20살 청년 김동진이
이 시를 처음 읽었습니다. 은사 양주동 교수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악상이 왔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방으로 돌아가 곡을 썼습니다. 한숨에. 그렇게 탄생한 가곡, 가고파. 40년 후인 1973년, 김동진은 나머지 6수에도 곡을 붙여 완성했습니다. 20대에 시작한 곡을 60대에 마무리한 겁니다. 완성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1984년 문화방송이 시청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가곡이 무엇이냐고. 1위는 가고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안에 들어있는 게 단순한 형수만은 아닙니다. 이은상이 고향을 떠난 1923년, 그것은 일제강점기 한복판이었습니다. 조국의 참모습을 볼 수 없던 시절,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라는 가사 안에는 단순히 고향에 가고 싶다는 마음뿐 아니라 잃어버린 나라, 되찾고 싶은 삶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젊은 김동진이 선율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율을 수십 년 후 북한 관중 앞에서 한 여인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다시 부릅니다. 잠깐 멈춰 생각해 봅니다. 이 5곡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면 전혀 다른 노래로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닝에서 보여드린 그 평양 무대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곳에서 울려 퍼진 그리운 금강산은 그냥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60년 넘게 이어져온 이야기들이 그 한순간으로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아픈 역사가 담긴 노래들이 남과 북의 사람들을 함께 일어서게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음악 하나로 5곡을 정리합니다. 동서나는 잡지가 폐간된 날 밤, 한 남자의 바이올린에서 태어났습니다. 디목은 이름 없는 무덤 옆에서 홀로 서 있던 청년 장교의 마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운 금강산은 분단이 없었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노래입니다. 동무생각은 말 한마디 못한 짝사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고파는 고향을 떠나 10년 만에 그 그리움이 폭발한 날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노래들을 다시 들어본다면 한번 가사 한 줄 한 줄을 새기며 들어보십시오. 가사가 아니라 그 뒤에 있던 사람을 떠올리면서 가장 오랫동안 좋아했던 가곡 한 곡을 오늘 밤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이번엔 노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으로. 이 5곡 중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아있는 곡이 어느 것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노래를 처음 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 노래 중 하나를 흥얼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그 노래를 부르는지 그 이유까지는 모르지만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만은 압니다. 그 노래들은 원래 그런 노래들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